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반동탁 연합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동탁을 막기 위해 여러 세력이 함께 모였고 공통의 적을 향해 힘을 합쳤고 드디어 정의로운 연합군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연합은 충분히 강해 보여야 합니다. 동탁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유력한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각자 군사를 이끌고 나왔고 명분도 분명했습니다. 폭정을 멈추고 나라를 바로잡자. 이보다 더 강한 구호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세 보이는 연합이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왜 동탁을 완전히 정리하지도 못했고 왜 끝까지 하나로 움직이지도 못했으며 왜 오히려 그 뒤에 더 큰 혼란만 남기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동탁 연합은 왜 힘이 세도 오래 못 갔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많이 모였다는 것과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삼국지뿐 아니라 현실의 조직, 정치, 사업,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겉으로는 같은 목적을 외쳐도 속마음과 계산이 다르면 그 집단은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명분도 좋아 보이고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서로 다른 욕심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섞여 있으면 그 집단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반동탁 연합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동탁이라는 존재부터 봐야 합니다. 동탁은 당시 모두가 싫어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황제를 마음대로 다루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폭력적으로 질서를 누르고 자기 힘으로 수도를 장악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 그를 치는 건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동탁 연합은 명분면에서는 매우 강합니다. 동탁을 제거하자는 구호는 누가 봐도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같은 미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반동탁 연합에 모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두 동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나라를 바로잡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기회에 자기 이름을 키우고 싶었고, 누군가는 세력을 넓히고 싶었고, 누군가는 다른 경쟁자를 견제하고 싶었고, 누군가는 그냥 시대의 흐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공통의 적은 있었지만 공통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이건 연합이 오래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진짜 강한 연합은 누굴 무너뜨릴까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까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동탁 연합은 앞은 있었지만 뒤가 없었습니다. 동탁을 미워하는 감정은 모였지만 동탁 이후의 질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하나의 설계는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동의 분노로는 일시적으로 뭉칠 수 있어도 공동의 설계가 없으면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합 내부의 리더십이 너무 약했다는 점입니다. 강한 조직은 결국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최종 판단을 할지, 누가 전체 방향을 정할지, 누가 앞장서서 책임질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동탁 연합은 겉으로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즉, 연합군 안에 연합군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군벌이 잠시 같은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건 결정적 차이입니다. 조직이란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한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를 위해 버틸 수 있어야 조직입니다. 반동탁 연합에는 그게 약했습니다. 각자의 군사력은 있었지만 하나의 지휘 체계는 약했고 각자의 자존심은 강했지만 하나의 중심은 약했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회의는 길어지고 결단은 느려지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누가 먼저 손해를 볼지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연합은 강해 보이지만 느려집니다.
전쟁에서 느린 집단은 병력이 많아도 쉽게 힘을 잃습니다. 반동탕 연합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연합의 핵심 인물들끼리 서로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공통의 적이 있다고 해도 내 옆 사람이 더 무서우면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겉으로는 모두 동탁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중에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번 기회에 누가 제일 이득 보지? 내 세력이 약해지면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계산이 계속 돌아가면 그 연합은 이미 반쯤 무너진 겁니다. 반동탁 연합에 모인 사람들은 동탁을 공동의 적으로 봤지만 동시에 서로를 미래의 경쟁자로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당장의 적보다 다음 경쟁자가 더 크게 보이면 사람은 끝까지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내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합 안에서는 겉으론 싸우자고 해도 속으론 전력을 다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입니다. 다들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자기 병력은 아끼고 자기 자리는 지키고 자기 손실은 줄이려 합니다. 이러면 연합은 무너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명분이 너무 좋을수록 오히려 각자가 그 명분을 이용하려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명분이 약한 싸움은 아예 사람들이 잘 안 붙습니다. 반대로 명분이 너무 좋은 싸움은 그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이유로 들어옵니다. 즉, 같은 깃발 아래 모였지만 그 깃발을 드는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동탁 연합이 딱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하자는 구호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참여해야 할 것 같고,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참여하면 자기 이름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적 체면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합은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데 속으로는 다들 다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은 처음엔 크지만 오래 못 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동탁이라는 적이 강한 것 이상으로 연합 스스로가 아직 나라보다 자기 세력에 더 가까운 존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삼국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동탁 연합에 모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대는 중앙이 약해지고 지방 세력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즉, 사람들의 충성 기준이 온전히 황실 하나로만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라를 구한다는 말조차도 결국 자기 세력을 키우는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국지는 바로 여기서 깊어집니다. 겉으론 모두 한 나라를 말하지만 속으론 자기 기반과 자기 군사와 자기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국가는 하나여도 실제 힘은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반동탁 연합은 그 조각난 힘들이 잠깐 한자리에 모인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연합이 전쟁보다 정치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합이 힘이 약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병력이나 숫자보다 정치적 결속이 더 약했습니다. 전쟁은 칼과 군사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양보할지, 누가 먼저 움직일지, 누가 이익을 가져갈지, 누가 손실을 감수할지, 이런 정치가 먼저 정리돼야 전쟁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반동탁 연합은 이 정치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적으로 싸우기 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치명적입니다. 정치가 약한 군사연합은 첫 번째 고비를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불신과 피로와 계산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초반엔 같이 가자고 외쳐도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더 많이 손해봐야 하지? 왜 저 사람이 더 커지지? 왜 우리는 아직도 한 덩어리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커집니다. 반동탁 연합은 바로 이 길로 갑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공통의 적을 없앤 뒤의 세계를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연합이 실패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좋은 리더는 싸움 전보다 싸움 후를 먼저 봅니다. 지금 적을 없애는 것보다 적을 없앤 뒤에 어떤 질서를 만들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동탁 연합은 동탁 이후를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중심이 될지, 누가 질서를 잡을지, 한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지, 지방 세력은 어떻게 정리할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더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사라질수록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적은 집단을 묶습니다. 하지만 그 적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순간 그 집단 안에 있던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집니다. 반동탁 연합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동탁 때문에 모였지만 점점 갈수록 동탁보다 서로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8번째 이유는 이 연합이 오히려 군웅할 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원래는 동탁을 막고 나라를 지키자고 모였는데 결국 그 모임 자체가 각 세력이 서로를 확인하고 자기 군사력을 과시하고 이제 우리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즉, 연합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는 대신 나라가 이미 여러 개의 힘으로 나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삼국지는 더 이상 단순한 반란 진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큰 세력을 가질지, 누가 더 오래 버틸지, 누가 더 정확하게 움직일지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반동탁 연합은 그 전환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나라를 구하자고 모였지만 결국 각자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변해가기 시작한 장면.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9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공통의 적보다 공통의 이익이 더 오래 묵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인간 본성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잠깐 뭉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함께 하려면 같이 가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동탁 연합은 동탁을 미워하는 감정은 공유했지만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함께 있는 것보다 각자 흩어져 자기 세력을 챙기는 게 더 유리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연합은 끝입니다. 강한 집단은 같이 있을 이유가 계속 생겨야 합니다. 반동탁 연합은 처음엔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결국 반동탁 연합은 왜 힘이 세도 오래 못 갔을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적은 있었지만 공통의 미래는 없었고 세력은 컸지만 하나의 지휘와 하나의 이해관계로 묶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반동탁 연합은 강한 군대의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욕심과 계산을 가진 세력들의 임시 집합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국지는 여기서부터 같은 적을 미워한다고 해서 진짜 한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냉정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이후에 모든 군웅할 것, 모든 동맹과 배신, 모든 연합과 분열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삼국지는 영웅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왜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동탁 연합은 바로 그 시작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동탁 연합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공통의 적만 있을 뿐 공통의 미래와 하나의 결단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끝내 오래가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탁은 왜 황제를 손에 넣고도 오래 못 버텼는지, 권력을 잡는 것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왜 다른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